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구촌 곳곳의 현안 이슈를 철저하게 지역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코리아 24TV 코티 박사 정태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목포시의회에서 제기된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1탄, 2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가해 남성 시의원으로 지목된 목포시의회 김훈 시의원이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의 내용과 반박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익명으로 A의원, C의원, B의원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오늘 직접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C의원이 카메라 앞에 섰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실명으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성 C의원은 김수미 C의원이고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C의원은 김훈 C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여성 시의원을 둘러싼 개소문 그리고 그동안의 감정 싸움 속에서 시의원들 사이에 멱살잡이 등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이미 1년에 거쳐서 이러한 내용들을 취재를 하고 또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보다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고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여러분들 앞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박근영, 이진아 기자가 나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이 있기 전 몇 개 단체들이 나와서 김훈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주장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네, 김훈 시의원이 제일 처음에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목소리가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표정도 상당히 굳어있고 아직 그 어떠한 헤어스타일도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 7월 31일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진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목포시의회에 진정 내용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음에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기자회견이 어찌된 영문인지 양측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진정 내용이 유출되어 알지 못하고 본인은 직접적인 내용도 모른 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8월 5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서를 제출하고 저를 아직까지도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 끝에 이제는 더 이상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보시기에 안타까워 중재를 위해 나서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김수미 의원과 직접 만나기도 했으며 바로 어제까지도 중재하는 분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원께서는 그분들을 모두 김훈을 옹호하며 합의를 종용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셨습니다. 최근에도 중재를 하시려고 애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며 원만한 해결에 관한 의견들이 나왔고 당초 8월 2일 하기로 한 소명도 혹 제가 하는 소명이 다시 다툼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출석하여 소명도 8월 5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며 원만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셨고 본인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시민단체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다. 본인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 달라며 김수미 의원께서는 시민단체에 사과를
원하셨고, 저는 모 시민단체 사무실에 찾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오해가 생긴 부분도 많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공인으로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단히 두 분이 여러 죄송하다고 차례 오늘 사과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도 드렸습니다. 만나서 합의를 시도를 하고 있었네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특정 시민단체에 사과를 하라는 내용이 사실과 담겨져 있네요. 다른 부분이 많고 오해도 많지만 김수미 의원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김수미 의원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김원 의원이 김수미 의원 저는 측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지난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있습니다. 전남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적 박탈, 제명 처리되었고 이제 목포시의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발언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고 본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으나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 오해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화 과정 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실수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반성하며 외부 접촉을 삼간 채 조용히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당사자인 저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일방적인 주장에 기정사실이 되어 저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수미 의원과는 지난 1년 동안 같은 의정활동을 하며 여러 정책적 이견 차이로 갈등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질의하고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서로 지적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마땅히 나눠야 할 의원 간의 교류입니다. 또한 이견 차이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 좋은 동료로 잘 교류하고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수미 의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언론과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던 지역 주민, 그리고 저의 가족, 선배 동료 의원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김수미 의원께 혹시 제 언행에 불쾌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주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이 건배 제의 자리에서도 김수미 의원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생 선배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견 차이로 다투고 부딪힐 때도 많았지만 때론 마음으로 생각하는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번 사건의 다툼은 이와는 철저하게 다른 일이었습니다. 2019년 7월 8일 다툼이 생긴 후 일주일 정도 지난 2019년 7월 15일 저녁에 김수미 의원을 평화광장 소재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툼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손 아랫사람으로서 또 동료 의원으로서 기분이 상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기분 풀어주시라고, 오해를 말아달라고 진심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다른 그러다 이야기가 김수미 의원은 나왔습니다. 두 분 사이에 다른 일이 있었다고 이런 내용을 지금 갑자기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불쑥 말을 꺼내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이틀 전 저녁입니다. 본인은 해당 여성 의원이 김수미 의원이 기분이 몹시 상해 있고 언짢아 있다는 걸 알았기에 먼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대화 과정 속에서 여성의 세심한 부분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본인의 실수라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와 같은 일로 부설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일이었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김수미 의원은 제가 다 터뜨리고 나면 알게 되실 거라고, 제가 다 올리고 나면 알게 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장님과 김수미 의원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저는 내용도 어떤 발언의 내용도 전혀 모른 채 무릎을 꿇고 울며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선출직 공직자로서 또 사회 후배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사건에 앞서 2019년 7월 8일 밤 김수미 의원께서 김수미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괴소문을 본인이 만들어서 유포하였다며 괴소문을 낸 자가 누군지 밝혀라. 안 그러면 그 괴소문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라. 소문의 근원지를 밝히고 인정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 라고 저를 종용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의원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심지어는 의원이 멱살잡이까지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미 또 시의원의 개소문이 싸움의 원인이라고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경 1년 전입니다. 김수미 의원께서 2018년 7월에 새벽에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수신된 전화에 대해 저와 목소리가 비슷하다며 본인이 제가 했다고 인정하라면서 인정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화를 하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괴소문도 전화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서 인정할 수 없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수미 의원께서 수신한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전화에 대해서는 그 전화 내용이 전화를 하신 분이 김훈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저도 그분을 꼭 찾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 전화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 또한 오해련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일이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니 저 또한 억울함과 진실함을 보이기 위해 정식으로 수사 의뢰 하겠습니다. 본인이 만들어내지 않은 괴소문의 근원지를 밝히라 하고 하지도 않은 전화를 제가 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 나도 다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제가 성희롱 발언들을 일삼았다고 일방적으로 폭로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은 제가 1년 동안 성희롱 발언들을 하며 본인을 괴롭혀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오해가 생길 수 있던 상황이나 즐겁게 소통하려던 제 대화 속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너무나도 깊이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서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들은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이나 김수미 의원은 함께 있지 않은 장소이거나 전혀 다른 의도로 한 말을 모두 네. 성희롱이라고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밖에 공개되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년 동안 성희롱적 발언들로 김수미 의원을 힘들게 했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일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성추행입니까? 2019년 8월 10일 충북 제천에 국내 연수가 있었습니다. 연수 후 동료 의원들의 저녁 식사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 8월 5일 잇몸 속에 매복되어 있는 치아를 발치하여 당시 치아를 발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술을 마실 수 없어 자리에만 합류하며 금주하고 또 동료 의원들께 치아를 발치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겨우 왼쪽으로만 씹어가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수미 의원은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치아를 발치해서 술을 못 마시는 게 어디 있냐며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입에 소주를 털어넣었습니다. 김수미 시의원이 도리어 뿐만 뒤에서 아니라 껴안고 어깨를 지금 껴안고 술을 다른 일들도 여러 번 먹였다는 많습니다. 주장이 지금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양성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가 남과 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깨를 뒤에서 껴안고 억지로 치아를 발치한 사람에게 입에 소주를
부어 넣은 사람이 남자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문제를 삼는다면 그 남자는 당연히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처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비난하고자, 비방하고자 제가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는 1년간 그만큼 격이 없는 친한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은 양성평등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김수미 의원께서 한 행동이 저 또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저 김은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믿고 뽑아주셨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일꾼입니다. 하지만 어려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간 선배 동료 의원들과 정책적인 이견이 있을 때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거침없이 강력하게 의견을 주장하고 또 버티고 또 관철시켰습니다. 믿고 뽑아주셨는데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도 말씀드립니다. 김수미 의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진정 내용도 전혀 모른 채 출석하여 제 소명에 기회조차 내용도 모르는 소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소명에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결정된 저 김문의 당적 박탈, 제명 처리를 저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저는 최근까지도 김수미 의원과 대화로 생긴 일이니 어디까지나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또 상대방이 김수미 의원이 제시한 대로 원하는 대로 본인이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과 행동들을 다 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은 윤리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형사 고소가 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소상히 소명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진 대로 그런 대화나 상황 또 그런 의도로 상대방을 모욕하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며 소명 사실이 검증되기 전까지도 고생하시는 시민단체 여러분께서도 일방적인 제명운동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한 겁니까?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 법적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는 그만큼 격이 없는 친한 동료 의원 사이였습니다. 그 성추행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저 또한 본인은 어떻게 느끼신가요? 그 성추행으로 느끼셨는가요? 저 또한 당시에는 불쾌했습니다. 네. 저 또한 당시에는 불쾌했고 사실 치아를 발치한 상태여서 너무나 또 큰 고통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는 불쾌했지만 참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앞에만 질문했던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신가요? 지금 현재 마이크 부분이라든지 걷는 모습을 보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인하신가요? 그 마이크 부분이나 걷는 모습 뭐 직접적으로 오다리라는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오다리라는 표현은 본 의원 또한 어렸을 적에 휜다리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한테도 사람 앞에서 직언으로
당신의 다리는 오다리다라는 발언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부분요. 마이크 부분은 상황이 다릅니다. 김수미 의원께서는 나중에 들어오셨고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에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혹시 네. 교회 소문의 정체가 뭡니까? 교회 소문의 정체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처음에 시작은 다른 다툼이었다는 것을 아니,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 소문의 정체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 내용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차피 이거 전화 내용이야 수사 결과 하면은 다 뜨니까 뭐 이제 밝혀지겠지만 일단 교회 소문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 뭐 알 사람은 다 알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양아지도 지금 그 시에는 20일 허병랑 기자입니다. 네, 그 2018년 7월경에 네, 그 발신번호 제한해가지고 했던 내용이 지금 그것이 옳고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지금 성희롱이냐 성추행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네,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스토킹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안에 내용은 저도 뭐 정확하게 들은 바는 모릅니까? 없습니다. 아니 어떤 내용을 그렇게 했으니 김은 의원이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 네, 내용이 뭐냐 제가 이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안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 답을 모릅니까 그럼 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발신번호 없이 그 문자 보냈던 게 안 나와요?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네, 하셨다. 전화로? 네,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근데 지금 그 전화가 수신된 번호가 제가 처음에는 여쭤봤습니다. 예. 휴대폰에 내 번호가 찍혔느냐?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보길래 새벽에 저한테 전화하셨죠? 라고 물어보길래 무슨 전화를 말씀하시냐? 새벽에 나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전화에 내 번호가 찍혔느냐? 그러면 무슨 전화를 도대체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김훈이라고 밝혔느냐? 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저와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은 의원님은 김수미 의원이 추측으로 해서 분명히 김은 의원이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네. 만약 그 전화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신다 했잖아요. 네. 수사 의뢰 결과 이게 만약 아니게 되면은 네. 제가 명예훼손을 상당히 심하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네, 강력하게 법적 자, 대응. 김수미 의원하고 자꾸 그 중재 화해 이런 시도를 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부산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 좀 해라. 듣기도 상관없이 그 어떤 진실성 있게 아니면 그 어떤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김수미 의원하고 얘기해서 전략적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실성 있게 정말 좀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이 중재를 하신 분을 통해서도 중재를 하신 분의 또 의견에 따라서 마이크 대주고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중재하신 분의 또 의견에 따라서 그다음에 김수미 의원이 중재하신 분한테 전달한 또 의견에 따라서 저는 이제 사과를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월 2일 예정된 윤리특별위원회 출석해서 설명하는 것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8월 5일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1일 날 김수미 의원을 직접 만났었고요. 중재하시는 분과 함께. 그리고 또 8월 4일 날도 만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자, 두 분이 지금 상당히 격앙된 감정이 1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면서 또 이런 공개적인 감정 싸움으로까지, 그리고 또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하고 또 고소를 하고 수사 의뢰하는 지금 과정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살펴보고요. 코리아24TV 시청자 여러분, 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 이슈를 가장 발빠르게 보는 방법은 저희 코리아24TV 코티 박사가 전달해주는 이 방송의 로고를 클릭을 해서 평소에 구독 신청을 해놓든지 휴대폰을 가로로 돌리면 옆에 밑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을 해놓으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알림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꼭 구독 신청을 해주셔서
도움을 받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보태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방송물들을 또 누르면 보다 좀 더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탄 방송물하고 2탄 방송을 여기에 지금 곧바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클릭을 해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